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최종 변론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하는데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의 도대체 시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유튜브 하는 누굽니까? 김어준이 그리고 사령관 그 똥별 박종근인가요? 박종근이 그리고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이 세 사람이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봅니다. 여러분 김어준이 말이죠. 지난해 12월 3일 날 계엄하고 나서 아마 13일인가 그럴 거예요. 한 열흘 뒤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 나와가지고요. 한동훈이를 사살하라 이런 암살조가 있었다고 국회에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발언이 허구라고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방통위원장이 누굽니까? 최민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최민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 씨의 증언을 허구로 단정짓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무모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 글을 올려가지고 만인들로부터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지요. 근데 김어준 이자는 말이지요. 아니면 말고식입니다. 말을 해놓고 아니면 말고식이야. 결과적으로 김어준이가 한 이야기로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는 신호탄이 첫 번째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똥별 박종근이 그 사령관이 말이죠. 진술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자기가 얘기했어요. 요원을. 그런데 김병주가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입니다. 이랬습니다. 질질 짜면서 말이죠. 내란 공범죄로 걸리면 아마 겁박을 했을 거예요. 너 연금도 못 받는다. 나중에 너 평생 교도소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겁박을 하다 보니까 그 김병주 TV에 나와서 질질 짜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별입니까? 이게 사령관입니까? 이자가? 그 이자가 요원을 국회의원이라고 둔갑시킨 바람에 탄핵 정국의 속도가 붙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말이죠. 전 국정원 1차장 누굽니까? 홍장원이 이자가 그 뭡니까? 체포 명단에 관련돼 가지고 거짓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자가 작성한 체포 명단을 작성한 장소하고 시간을 여러 차례 바꿨습니다. 그리고 홍장원의 진술은 국정원 CCTV를 통해 거짓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말이죠. 문영배 이자가 문제예요. 이자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말이죠. 과거에 발언한 게 문제가 됐어요. SNS에 글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로 논란에 휘말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문대행이 말이죠. 14년 전 블로그에 올린 글의 내용이 정치적인 편향을 드러내 문제가 되자 최근에 수정해놓고 사실과 다르다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난 이 문영배 대행 이번에 인용을 시키면 당신은 천하의
벌을 받을 거요. 난 이자가 의심스러운 게 말이죠.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나? 더불당으로부터 어떤 협박을 당했나? 중국으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나? 난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재판관이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껏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왜 이렇게 기울어졌냐고. 기울어져도 그냥 좌측으로 한참 기울어졌다. 사상이 의심스럽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문영배는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고를 가진 자가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이 국민에게 어떤 신뢰성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인용이 된다면 당신은 엄청난 천벌을 받을 거요.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요. 잘 생각하세요, 문영배. 걱정이 된다, 진짜. 한마디로. 저자 때문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라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야. 문영배,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리고 이 문영배는 말이죠. 태스크포스 있죠. TF 재판 대본을 준비했다고 언급하면서 자신은 그저 대본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소리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외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 문영배가 중요한 건데 정말 생각 잘해야 돼. 가족도 생각하고 자식들도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 이미선도 마찬가지야. 이미선. 정정미도 마찬가지고. 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 벌 받을 거요.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무슨 내정 간섭하는 건 아니지만 헌법재판관들 8명이 어떠한 사고와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 다 분석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FBI, CIA, DNI에서 다 문영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문영배. 문대행 TF 발언 후 헌재 내에서도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좌우 해가지고 식사도 같이 안 하고 4대4로 나누어서 식사한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8명이니까요. 이번에 3월 중순경에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최소 5대3, 4대4로 기각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후 변론에서 국회를 개헌하겠다. 헌법을 개헌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바로 개헌한다는 것은 국회를 해산시키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거대 야당 192명 가지고는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53명 다 무효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개헌 아니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시라고. 문대행이 말한 것처럼 대본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실제로 헌재 연구관들이 작성한 TF 대본을 문대행이 마지막으로 수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헌법재판소는 최후의 사법정의의 최후의 보루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헌재의 권위를 인정한 국민을 기만한 술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문영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곽종근 똥별 사령관에게 이렇게 군인들이 군인 정신이 없어요. 어? 윤석열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명령을 했으면 따라야 될 거 아니냐고. 에? 특히나 곽종근 사령관에게 거짓말을 유도한 김병주 이자 박선원 민주당 의원, 이 종북 좌파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데 카메라 앞에서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쇼를 벌리던 누굽니까?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장을 넘었지요. 이재명이도 의젓하게 사람이 없는 데로 걸어가면서 담장을 넘은 이재명이, 특히 거짓 언행으로 탄핵 정국을 밀어붙이려 했던 세력들은 지목받아도 마땅합니다. 결과적으로 헌재에서 탄핵은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 증언과 왜곡된 진술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헌재는 어떤 정치적인 압력에도 휘둘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탄핵 결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문영배 양심껏 결정을 하지 않으면 훗날 천벌을 받을 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랄 것이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러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